해리와 테리의 여자친구 둘 다 주말에 출장을 갔었어요. 그동안 그 커플들은 서로에게 문자를 보내고 사진을 보냈어요. 일요일 아침 여자들은 남자친구에게 셀카를 보내달라고 부탁했어요. 해리는 부엌에서 웃고 있는 셀카를 보냈어요. 테리는 욕실에 있는 자신의 셀카를 보냈어요. 여자친구 중 한 명은 자신의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바로 알았어요. 누구였으며 여자친구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해리였어요. 부엌 조리대 위에 있는 유리잔에 립스틱 자국을 보세요. 베카와 톰은 커플이에요. 둘 중 한 명이 브라운 스쿠터스에서 스쿠터를 빌렸고 이제 이용비를 지불해야 해요. 스쿠터 회사의 한 직원이 그 커플에게 15,000원을 청구하러 와요. 베카와 톰은 누가 스쿠터 값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싸움을 하기 시작해요. 베카는 톰이 그걸 탔기 때문에 톰이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해요. 하지만 톰은 그걸 탄 사람이 베카였고 그녀가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베카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베카의 발자국을 자세히 보세요. 스쿠터로 바로 향하고 있어요. 동네 슈퍼마켓에서 3번의 절도 사건이 있었어요. 2월에 한 건, 5월에 한 건, 7월에 한 건. 다행히 그 3일간의 모습을 CCTV에 녹화했어요. 상점 지배인은 무어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 형사는 영상을 자세히 보고 미스테리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 한 가지 세부 사항을 알아챘어요. 이미지를 보고 누가 도둑인지 알아내보세요. 세 영상 모두에 임산부가 나와요. 2월 영상에서는 임신 7개월 정도로 보여요. 하지만 5월과 7월 사이의 다른 영상에서 배가 완전 똑같아 보여요. 이건 그녀가 도둑이라는 걸 의미해요. 내내 임신한 척한 게 틀림없어요. 오브라이언 박사가 타임머신을 발명했고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이 사진을 보고 활동하고 있는 선사시대 사람들 틈에서 오브라이언 박사를 발견할 수 있는지 보세요. 이건 쉬워요. 손전등을 들고 있는 남자예요. 여행을 떠날 때 하나 챙겨간 게 분명해요. 케이티는 수업에 늦었어요. 드디어 교실에 도착했을 때 실수로 들고 있던 교과서 더미를 떨어뜨렸어요. 그게 크게 쿵 소리를 내서 교실에 있는 모두가 그녀를 쳐다봤어요. 그 순간 케이티는 20개의 눈동자들의 관심을 끌었죠. 그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실에 있었을까요? 11명이 있었어요. 10명이 각각 한 쌍의 눈을 갖고 있죠. 그쵸? 그리고 KT도 더해주면 총 11명이 이 방에 있게 되죠. 늦은 밤 데이브 경관은 전화를 받았어요. 유명한 과학자가 실험실에서 사라졌어요. 연구실을 철저히 수색한 끝에 데이브는 아무렇게나 숫자가 적힌 쪽지를 발견했어요.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26, 3, 58 28, 27, 57, 16. 그 쪽지를 바탕으로 데이브는 과학자를 찾았고 그를 데려간 범죄자들을 체포할 수 있었어요. 암호화된 노트에 뭐라고 적혀 있었고 데이브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화학자가 똑똑했네요. 쪽지의 각 숫자는 주기율표의 요소와 일치해요. 그래서 26에 해당하는 원소는 Fe, 철이에요. 숫자 3은 Li, 리튬입니다. 58은 Ce, 세륨이에요. 이 논리를 사용하면 첫 번째 줄의 철자가 펠리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줄의 숫자는 니콜라스를 나타내요. 이름을 알아낸 후 데이브는 그 남자들을 추적하여 체포했어요. 헬레나가 드디어 새 기타를 얻었어요. 그녀는 당장 연주하고 싶었지만 학교에 가야만 했어요. 헬레나는 악기를 자기 방 안에 두고 잠그고 나갔어요.
헬레나가 저녁에 집에 도착했을 때 기타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가족들 중 한 명이 그런 게 틀림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서로에게 장난을 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헬레나는 각각을 신문하기 시작했어요. 헬레나의 어머니는 헬레나가 산 기타를 본 적도 없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헬레나의 방을 지나갈 때 그걸 봤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자기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맹세했어요. 헬레나의 남동생은 하루 종일 위층으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도 기타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헬레나는 즉시 수수께끼를 풀었어요. 알아낼 수 있으시겠어요? 아버지가 거짓말한 거예요. 헬레나 방을 지날 때 기타를 본 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불가능해요. 헬레나는 나올 때 문을 잠갔었어요. 복면을 쓴 낯선 사람들에게 은행이 털렸어요. 강도 중 한 명이 은행 금고에 숨겨둔 돈을 모두 내놔! 라고 창구 직원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창구 직원의 전화벨이 울렸어요. 그의 어머니였어요. 강도는 의심을 사지 않게 그 남자에게 전화를 받으라고 말했어요. 전화로 창구 직원이 물었어요. 엄마, 무슨 급한 일 있어요? 집에 도착해서 전화 걸어주시면 저녁 식사를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그는 전화를 끊었어요. 5분 후 강도들이 아직 은행에 있는데 경찰들이 범죄 현장에 도착했어요. 경찰은 강도 사건에 대해 어떻게 알았죠? 창구 직원이 똑똑했어요.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는 동안 몇 단어를 말하면서 음소거 버튼을 눌렀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전화선 반대편에서 들은 건 급한 일, 어머니 도움 전화 걸어요 였어요. 어느 마을 변두리에 유령의 집이 있었어요. 한 무리의 친구들이 그걸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그들은 밤에 그곳으로 갔어요. 하지만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친구 중 한 명이 안으로 들어가는 걸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을 막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웃기만 하고 그를 두고 갔어요. 집에서는 끔찍한 충돌음이 들려왔고 모든 게 조용해졌어요. 조는 다시는 친구들을 보지 못했어요. 조는 집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죠? 존이 주의가 아주 깊었어요. 집으로 향하는 발자국은 많은데 밖으로 나오는 건 없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한 유명한 호텔이 7층짜리예요. 1층에 5명, 2층에는 8명, 3층에는 11명 이렇게 묵고 있어요. 다음 층에는 각각 이전 층보다 3명이 더 묵고 있어요. 어느 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일 많이 부를까요? 1층이요. 1층이 아닌 다른 층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선 엘리베이터를 불러야 하죠. 작은 마을에서 3명의 선생님들이 같은 날 병가를 요청했어요. 자넷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부러졌다고 말했어요. 이제 깁스를 하고 걷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어요. 엠마는 운동을 잘못했다가 목을 다쳤다고 불평했어요. 고개를 돌릴 수 없었어요. 그리고 티나는 자전거에서 떨어져서 팔을 다쳤다고 말했어요. 선생님 중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누군지 알 수 있나요? 자넷이에요. 깁스를 하고 걷는데 힘들다고 주장하지만 목발조차 하고 있지 않네요. 잠에서 깨어났는데 앞에 문이 4개 있는 방에 갇힌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괴물이 오는 소리가 들려서 문을 빨리 확인해봐요. 가장 왼쪽 문에 오른쪽 문을 열고 탈출하라는 팻말이 붙어 있어요. 두 번째 문에도 오른쪽 문이다 라는 표지판이 있어요. 세 번째 문에는 자유는 바로 내 앞에 있다 라는 팻말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에는 표지판을 믿지 마라 라는 팻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문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기에 말장난이 좀 있네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은 오른쪽 문으로 가라고 해요.
두 번째는 오른쪽 문이다 라고 하네요. 오른쪽에 있는 문을 말하죠. 세 번째 문은 자유는 바로 너의 앞에 있다 라고 말해요. 바로라는 이 말은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이 진술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문을 가리키는 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거예요. 마지막 문이에요. 다른 표지판들을 믿지 말라고 하지만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죠. 그렇죠?